이거 좀 오랜만에 해서 그죠?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예, DB 볼게요. 예, DB는 이제 그죠? 5개 나오는 거랬죠?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DB 2, 3분 문제는 이제 관계 설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뭐 추가 커리 하는 거, 추가 커리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콤보 선제 만드는 거 이렇게 4개에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DB 2, 3번 문제는 네. 네, 이놈의 수동 기능 구현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문제는 네, 요거는 이제 3개 나오는 거죠. 한 문제, 그죠? 3개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37개 문제 유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금 및 수동 기능 구현 네, 2, 3번 문제 그죠? 요거는 이제 2번이 6점이고 3번이 5점이에요 그죠? 11점 배점이고요. 요것도 시험 칠 때 이제 뭐 단추가 나올 수도 있고 포맷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이폼, if, 도메인, 뭐 콤보 성자, 조건 모더식, 뭐 웨크리 번트, 프로젝트 프로시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폼 문제 푸실 때 여기 그죠? 외부 폼일 때는 이렇게 보통 외부 폼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이 폼도 반드시 외워가야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그죠? 예. 하이 폼이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조건 적을 때 문자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 숫자는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는 거 여는 건 똑같아요. 뭐 보고서 폼은 오픈 폼이고 보고서는 오픈 그 리포터인데 여기서 한 칸 띄우고 이제 여기 서면 한 칸 띄워야 되고 보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콤마 찍어야 돼요. 콤마. 여는 방법은 이제 뭐죠? 별말 없으면 뭐 노멀로 끝나는 거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죠? 미리 보기면은 A10 프리뷰 고르시면 됩니다. 필터는 무조건 생략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다음 조건 적으시면 돼요. 네. 듣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걸 암기를 해야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때 이제 조임의 출력 기능 구현 요거도 있었죠, 그죠? 예, 이것도 보고서 문제 5문제 나오는 건데 1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정렬 추가하는 거,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개수를 세는 거, 너를 포함하지 않고 레코드 수를 표시하는 거, 썬과 if 쓰는 거, 페이지, 뭐 문자, 그래서 중복령 숨기는 거, 뭐 누계 일련 번호, 그다음에 날짜, 시간, 날짜와 시간, 그다음에 표기 방법,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시오, 평균을 구하는 거. 네, 또 레코드 원본이 커리로 되어 있고 필드명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네, 날짜 적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늘은 이제 요거 할 거거든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2번 할 건데 이건 한 문제 나오는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지 몰라야겠죠.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근데 앞에 배웠던 중복되는 게 많아요. 도메인 함수 그죠? 도메인 함수는 2가지라고 했죠. 예, 안녕하세요. 태그 상자 조건 거는 경우도 있고 레코드로 조건 거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외우셔야 돼요. 매크로는 이제 뭐 요거 전부 다 쉽다. 새로운 레코드 입력해라. 고토 레코드. 폼을 열어라. 오픈 폼. 보고서를 열어라. 오픈 리포트. 그 폼을 닫아라. 클로즈 윈도우. 액세스를 종료해라. 킥 액세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만들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서 바로 만들어야죠. 네. 네. 그 다음에 매크로 문제에서 조건을 기입할 때 매크로 조건 만들 때는 이렇게 그죠? text상 조건 만들 때는 이렇게 1분화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벤트 프로세스 숫자일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필드명은 한 다음에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드
컨트롤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자일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두 개, 엔드 컨트롤명 두 개, 엔드하고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야 되고, 날짜일들은 샵으로 묶어줘야 돼요. 엔드 컨트롤명 엔드, 그 다음에 또 샵을 한 번 더 묶어줘요. 샵만 묶어줘야 돼 따로. 일부일 때는 이제 이거를 변형시키면 돼요. 는 대신에 like, 그 다음에 한 개 곱하기 두 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 문자를 약간 변형시키면 여기 일부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조건 걸 때. 여기 외워져야지 비주얼 베이직에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여는 거, 아까도 여는 거 얘기했죠. 그죠? 여는 거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보통 조건까지 나오는데 옵션이나 참모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 한칸 한칸 띄워야 돼요. 한칸 띄우고 보고서 명적고, 콤마, 보기 형식, 콤마, 필터링은 생략하는 거예요. 조건식은 조건식 적어줘야죠. 조건식 원래 앞뒤로 따로 딱 묶는 거예요. 앞뒤로 따로 딱 묶고 있죠. 네. 옵션, 정제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조건식은 뭐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따옴표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워 놓을게요. 조건식, 네. 조건식은 이렇게 해서 문자, 숫자, 날짜 이거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 외워줘야 돼요. 한 개 나오는데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여러 것도 나오고, 닫는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DOC 클로즈, AC4, 근데 콤마 찍어야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폰명, 그 다음 콤마, 저장 방법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장 방법도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저장 여부 묻는 거는 요거 AC save 프롬프트, 저장하고 닫는 거는 AC save yes, 저장 안 하고 닫는 거는 AC save no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플라이 필터 쓰려면 또 DOC 어플라이 필터 점 조건식을 적으면 됩니다. 조건식은 원래 따옴표 원래 하는 건데 제가 또 따옴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또 분당되시겠죠. 조건식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식은 문자일 때는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날짜 이렇게 일부 이렇게 다르게 적으셔야 돼요. 원래 따옴표 하는 거기 따라서 이런 좀 빼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라는 필터 쓰면 되죠. 네. 밑점 필터는 조건식, 밑점 필터는 true. 찾아라 때는 두 줄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로 연산하는 경우 있죠. 연산해가지고 연결하는 경우, 요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따옴표 함수는 이렇게 대상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따옴표 묶어줘요. 따옴표 이어에서 판매일자, 는에서 묶어주고, 판매자 연도가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먼스가 또 요거 같은 거를 찾아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저거 X가 똑같아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엔드는 앞뒤를 한 가지 띄워야 됩니다. 앞뒤를 한 가지 무조건 띄우셔야 돼. 붙이면 안 되겠죠. 띄어서 가셔야 돼. 필터에서 지문을 제거하라 그러면은 밑점 필터는 폴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를 이용할 것이라 나오면 이제 밑점 레코드 소스는 다음에서 셀렉트 곱하기 from 테이블명 외어 조건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셀렉트 앞에 이제 요거 붙이고 조건식에는 요거 하면 안 됩니다. 겠죠? 요 셀렉트 앞에 따옴표 했잖아요. 그럼 조건식 앞에는 요 따옴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레코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따옴표 했기 때문에 조건식 앞에 따옴표를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원래 따옴표 하는 거죠. 따옴표 하는 거라서 헷갈릴까봐 지어 놓을게요. 밑점 레코드 소스 이거 나오면 요거 하셔야 돼요.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조건식, 밑점 북마크는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북마크. 네. 여기 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나오면은 요렇게 적는다 라는 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나오면 요렇게 적는다 라는 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요거 나오면 요거 적는다, 이걸 나오면 이거 적는다, 요거 나오면 이거 적는다, 요거 나오면 닫아라면 이거 적는다, 열어라면 이거 적는다,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if 쓰는 거 알죠? 그죠? if 쓰는 거는 뭐 if 조건 된 답, else if 조건 된 답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lse 값, else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else하고 답, 그죠? end if 메시지 박스 하는 버튼이 한 개 떼놓게 쓰는 거고요. 버튼이 두 개 상일 때는 변수 a를 선언하셔야 돼요. 메시지 박스하고 그 다음에 버튼이 두 개 상일 때는 가로를 해야 되거든요. 가로. 메시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림이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림 나오는 경우는 그림명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이것도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가야 됩니다. 그림 나왔을 때는 플러스 해줘야 돼요. 플러스 콤마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나오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단수명은 뭐 예 아니면 yes no 하면 되고 VB yes no 그 다음에 확인 취소면 뭐 OK 뭐 캔슬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창제목 적으면 되는데 창제목은 다운표에서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면은 생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버튼이 두 개일 때는 A를 if로 적어야죠. A가 yes 뭐 예 아니면 VB yes를 적어야 되고 확인 취소면은 VB OK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문제 하라는 걸 하면 돼요. 그 다음 end if로 마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라는 경우는 mid점 오토바이는 피드명 ASC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한 칸 띄우셔야 돼요. 그 다음 mid점 오토바이는 true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내림 차순일 때는 mid점 오토바이는 피드명 한 칸 띄우고 DSC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는 mid점 오토바이는 true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오름 차순이 이거, 내림 차순이 이거. 번갈아 적용되라도 역시 나온 적 있거든요. 기출 문제. 최근에 이 문제 나왔어요. 최신에 있잖아요. 예전에 나온 적 있는데 최근 나왔거든요. 이것도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모르게 외워가셔야 돼. 번갈아 적용되라고 그러면은 if를 써서 if mid점 오토바이는 피드명 then mid점 오토바이는 피드명 DSC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else mid점 오토바이는 피드명 ASC and if mid점 오토바이는 true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정렬을 해제하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똑같은 말로 이렇게 저번에 나온 적도 있죠. 모두 표시하시고 그랬었죠. 뭐 요런 말이 있잖아요. 정렬이 지금 이미 되는 정렬 아니죠. 요거는 정렬이 아니고 네. 해제할 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기 필터 있잖아요. 네, 여기 예전에 이제 필터를 제거하라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똑같은 말로 모두 표시하시고 아셨죠? 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 말 나오면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삭제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번에 해봤죠, 그죠? DOCM run SQL 다운표 딜리트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다운표 하고 시작하거든요. 딜리트랑 셀렉트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뒤에다가 여기 요 앞에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네, 딜리트 앞에다가 여기 이거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식 앞에는 이제 요 조건 앞에는 이게 조건 따위 식이죠. 조건식 앞에는 요걸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mid점 리커리 리커리 메서드를 다시 플로어로 불러라 그러면 mid점 리커리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함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저널 필드명은 false. 그렇죠? 저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일단 기수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 문제도 풀어보겠죠. 네. 시험 칠 때. 여기 한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준비를 잘해서 요거 연습을, 왜냐면 이 문제들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폼, 보고서, 컬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요걸로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문제 다운받으신 거 있죠, 그죠? 15개. 그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 문제 풀어볼게요. 네. 네.
네, 1회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1회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상식인식 문제집 책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어젯밤에 제가 뭐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오시면 있잖아요. 그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채널은 좀 이따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상식기출 문제 1회죠. 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레코드 소스랑 리커리 속성을 이용하셔도 되겠거든요. 레코드 소스 맞죠? 네. 요거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레코드 소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조금 외울 게 많은데 액세스는 이제 수업도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액세스는 이제 외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마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기출문제 나중에 드릴 건데 그거를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암기를 해서 나중에 시험 대비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레코드 소스 나오면은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미점 레코드 소스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프롬,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웨어 조건식을 적는 건데 앞에다가 따옴표를 앞에 미리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조건식은 이제 유형이 4가지거든요. 아셨죠? 비주얼 베이직에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제가 그냥 비비라 적을게요. 비주얼 베이직은 이제 조건식을 이제 아무데나 적으면 안 돼요. 조건식의 유형이 4가지입니다. 아셨죠? 4가지를 일단 외우고 쓰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구문 이거 얘가 나오면 이렇게 적는 건 맞는데 일단 조건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겠죠. 조건식 적는 게 이제 문자일 때, 그죠? 문자일 때는 여기 따옴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필드를 먼저 적고, 하나, 두 개, 엔드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명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숫자일 때는 또 이렇게 숫자일 때는 이제 조건 필드,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조건 필드는 해서 엔드, 그 다음에 컨트롤명 이렇게 하시고 숫자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날짜일 때는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날짜일 때는 조건 필드는 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 컨트롤명 엔드 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지문에서 일부나 포함일 때는 또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부나 포함일 때는 여기다가 조건 필드 적고 like 하나 곱하기 두 개 엔드, 그 다음에 컨트롤명 엔드 두 개 곱하기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일단 여기 외워져 있어요. 지금 시험에서 이게 문자면은 이걸 적고, 숫자면 이걸 적고, 날짜면 이걸 적고, 일부면 이걸 적을 수 있거든요. 아셨죠? 요거만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걸 일단 먼저 요걸 먼저 외우셔야 되겠죠. 조건식 적는 유형 4가지 비주얼 베이직에서 있잖아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만 시키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제 내가 이걸 외웠으니까 이제 이게 문자인지 날짜인지 일분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강사명이라 되어 있네요. 강사명은 뭐 우리나라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때보다 외국 상관없이 문자도 문자였죠. 문자니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네. 여기다가 이제 얘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다 강사명이라 했으니까 강사명은 100% 뭐다? 문자다. 알았죠? 네. 여기다가 강사명 적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and 한 칸 띄우고 txt 조회라고 적으면 되겠죠. and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 강사명이 숫자일 리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죠? 문제에서 일본화 포함이란 말이 없죠. 맞죠? 일본화 포함이란 말이 없으면은 이겁니다. 문자입니다. 알겠죠? 네. 일본화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일본화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문자든 숫자든 날짜든 일본화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화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커리 속성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면요, 리커리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밑점 리커리만 적어주면 돼요. 네, 요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이용하라 그러면은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다가 테이블명을 알아내야 되겠죠. 테이블명이 문제지에 적혀있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는 태상자명이고 컨트롤명이죠. 컨트롤명은 태상자명이나 콤보 상자명을 컨트롤명이라고 합니다. 네. 태상자명이 안 적혀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 열어봐야 돼요. 아셨죠? 열어봐야 돼요. 강사별 지도 회원 해당 폼, 이걸 열어보죠. 강사별 지도 회원 해당 폼을 열어보면은 데이터 화면은 강사라고 되어 있죠. 맞죠? 강사가 이게 봐야 돼요. 테이블인지 컬인지 봐야 돼요. 프롬 뒤는 무조건 테이블명 적어야 되거든요. 강사가 테이블명이 맞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는 강사를 적으면 돼요. 강사. 이 자리에다가는 강사를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는 이제 요걸 적으면 되는데, 요 셀렉트 다음 요거 레코드 소스는 이제 따옴표를 하고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따옴표를 하면 안 돼요. 요거를 이렇게만 적으셔야 돼요. 요렇게만 적으셔야 돼요. 앞에 따옴표를 여기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요렇게 적으셔야 돼요. 한 줄이니까 이렇게 적히겠죠? 네. 그 다음에 밑점 리커리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CMD 조회 단추를 클릭한다 했잖아요. 그죠? CMD 조회 단추가 있겠죠. 지도별, 강사별 지도 회원 하나. 요거네, 요거. F4번. 이름 맞죠? 그죠? 네. 이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벤트 가서 요거를 클릭하면 됐으니까,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적었을 때 대소문자가 바뀌면은 잘 적힌 겁니다. 알았죠? 잘못 적으면은 이게 빨간 줄에 딱 꺼져. 알겠죠? 이렇게 지금 잘 적혔거든요.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알았죠? 확인해 볼게요. 꺼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강사별 지도 회원 현황 폼. 네. 네. 이제 강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강사명 입력해야 되는데 강사 열어봐가지고 강사를 한번 아무나, 저는 채연아라는 강사, 아무 강사나 해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홈에서 보기 눌러가지고 강사는 김나래라고, 조회 강사명이 있네요. 여기다 적고 조회 누르면 채연아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찾기가 되면 맞게 풀리신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위에 거 아무것도 암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암기만 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암기는 좀, 암기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그죠? 한번 읽으면 또 암기를 또 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자, 이해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앞에, 셀렉트 앞에 따옴표를 하고 시작하겠죠? 따옴표 셀렉트 곱하기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해 문제도 마찬가지로 레코드 소스 문제네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문제 이게 있어요. 킥보드 포함, 맞죠? 포함이라는 글자가 있죠. 일부나 포함일 때는 좀 다르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부나 포함일 때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 일부나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화만 시험 칠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가 계속 외웠거든요. 근데 그 기억 여기서 외우니까 나도 외워집니다. 아셨죠? 네. 1번 앞하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까 똑같은 문제, 1번 문제라 했죠. 똑같은 속성이니까 알았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커리 써라는 말 없으니까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1번 포함할 때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만 시키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죠. 1번이랑 2번이랑 네. 따로 정리할까요? 네. 네, 여기다가 네, 이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 문제 네. 네.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채널 만들어서 제가 정리한 거를요 공개할까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제도 똑같은 건데요. 이번 문제는 여기 속하는 거죠. 일부나 포함, 그죠? 네, 여기 속하는 거니까 이제 대만 시키면 돼요. 요거는 이제 외웠고, 그죠? 요거 나오면 이거 적는데 이건 외워줘야 돼요. 네, 이건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 유형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문자, 숫자, 날짜 이거 다 시험 나온 적 있거든요. 문자도 나온 적 있고 숫자, 날짜 다 나온 적 있어요. 아셨죠? 네 개 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대만식 일부나 이 문제는 포함이라 적혀 있잖아요. 일부나 나온 적도 있고요, 포함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나 포함일 때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셨죠? 네, 일부나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일단 조건 필드가 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건 필드는 문제에서 킥보드 여기다가 요걸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서 킥보드명 이렇게 되겠네요. like 하나 곱하기 2개 and 한칸 띄우고 컨트롤명은 txt 조회가 되겠죠. txt 조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2개 곱하기 하나 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따옴표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주의할 게 이걸 그대로 그냥 이걸 적으시면 안 돼요. 하셨죠? 레코드 소스 같은 경우 레코드 소스나 이제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를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앞에 있는 따옴표를 빼고 빼야 돼요. 하셨죠? 이거는 빼고 요것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테이블명이 이제 나왔는지 봐야 돼요. 테이블명이 나왔는지 지문에서 지문에서 테이블명이라는 말은 아예 안 적혀 있어야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열어서 컨트롤명이 이제 주인 테이블이 누군지를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 찾기. 네, 이해 문제 열어볼게요. 이해는 풀었고 이해 문제를 열어볼게요. 상시 기출 문제 이해 요거죠. 네, 요거 내려받아서 네, 이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킥보드 찾기 폼이랬거든요. 킥보드 찾기는 이제 여기 있어요. 킥보드 찾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폼이랬죠. 폼 디자인 보기 가서 데이터가 그러면 킥보드로 되어 있네요. 이 킥보드가 테이블인지 확인해야 돼요. 테이블 맞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테이블명에다가 이제 킥보드를 여기 이제 킥보드가 적혀있어요. 킥보드가 테이블 맞잖아요, 그죠? 프롬 뒤에는 무조건 테이블명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커리명 적으면 안 돼요. 여기다 킥보드니까 킥보드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요걸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어디다 적는지를 이제 지문에서 클릭이란 글자 찾으면 돼요. 클릭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이제 CMD 찾기 단추를 찾으면 되겠네요. 키보드 찾기 폼에서 단추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 F4번 이벤트 가서 온 클릭 가서 점점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소문자가 바뀌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 이렇게 했고 이건 꺼야죠. 이제 끄는 건 Alt Q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문제에서 키보드 명을 입력하는 거랬기 때문에 키보드 가서 1분화 파음일 때는 다 하지 말고요, 이렇게 몇 개만 해보세요. 몇 개만. 1분화 파음일 때는 다 검사하지 말고 레코드의 일부만 한번 해보세요. 일부만 해도 돼야지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V에서 찾기 눌렀을 때 블루잉 레드를 눌렀는데 싱싱 블루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부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회 문제 가볼게요. 3회 문제. 2회 문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회 문제. 3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모조회법이 로드 될 때, 그렇죠? 일단 도메인 함수네요. 그렇죠? 네. 도메인 함수. 도메인 함수는 두 가지 있다.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유형이 이제 텍스트 3자로 조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요것도 시험에 요거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레코드로 조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도메인 함수는 D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D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적어야 되는 게 이제 계산할 필드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적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명이나 아니면은 쿼리 명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건 필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태상자명 적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레코드 조건 걸 때는 이제 비슷한데 레코드로 조건 거니까 여기다 태선자명은 적으면 안 되고 레코드명을 적으셔야 돼요. 레코드명 적을 때는 도메인 함수는 하나짜리 콤보로 묶으셔야 돼요. 다음에 조건 레코드죠. 아무 레코드명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조건 레코드 이렇게. 도메인 함수 할 때는 레코더 조건 걸 때는 하나짜리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대입만 시켜주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찾아냈으니까 기업명을 찾아라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할 필드가 기업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lookup는 dlookup 써냈으니까 대입만 시켜주시면 돼요. 기업명을 찾아냈으니까 계산할 필드가 기업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재무 정보 쿼리에서, 그렇죠, 이건 쿼리 적어도 되거든요. 쿼리 적어도 돼서 여기다가 기업 재무 정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도메인 함수는 테이블명 적으셔도 되고 쿼리명 적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와 있는 전부 다요. 단기 순이익이 이거랑 똑같은 거. 단기 순이익이 그럼 조건 필드가 되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여기서는 따옴표 하시면 안 돼요. 앞에 따옴표하고 뒤에 따옴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xt 최대값, txt 최대값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로드일 때 여기다가 넣어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죠? A를 예를 들어서
A를 B에 입력한다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B는 A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xt 단기순 회사에 들어가라. 뭐가 요 데이터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로드를 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태성대사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로드 될 때 이벤트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3의 문제죠. 이건 2의 문제라서 끄고 3의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3회를 열어서 상식 기출 문제 3회 내려받기에서 네 문제 사람들이 문제에서 재무조회 폼이 로드 될 때 재무조회 폼을 찾아야 되겠네요. 요게 재무조회네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태상자가 하는 게 아니고 로드 될 때 나왔으면은 여기 네모 되는 상태에서 F4 눌러가지고 이벤트 가서 온로드 가야 돼요. 온로드 여기 있죠. 로드 여기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적었던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단기순 회사에 찾아가지고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Alt Q 단기순 회사에 적혀 있으면은 적혀있죠. 이렇게 맞죠? 여기 단기순 회사예요. 적혀 있으면 지금 컴퓨터가 잘 찾아가지고 여기다 입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단기순 회사. 네, 요게 이제 단기순 회사입니다. 아셨죠? 여기 데이터가 나오면은 맞게 부르신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찾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레코더가 달라지면. 나 지금 제일 큰 거니까 지금 뭐 똑같겠네. 네, 그거 찾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4의 문제. 메시지 박스가 나왔네. 메시지 박스. 그죠? 4의 문제를 볼게요. 3회, 4회. 메시지 박스 일단 보이네요. 메시지 박스. 그죠? 메시지 박스 유형이 두 가지 있거든요. 메시지 박스도 첫 번째, 버튼이 한 개일 때. 그죠? 저는 수업 때 여기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죠? 버튼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때 쓰는 게 다릅니다. 아셨죠? 한 개일 때랑 두 개 이상일 때가 달라요. 아셨죠? 한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메시지 박스. 그죠? 그 다음에 딱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메시지 적으시면 돼요. 메시지 적고, 그 다음에 버튼명. 버튼명 뭐 생각해도 돼요. 아셨죠? 근데 버튼명은 다운하면 안 됩니다. 뒤로. 그 다음에 창제목. 이때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적는 방식인데, 창제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시면 되고, 이면은 버튼명이나 버튼명과 창제목은 생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버튼명은 그냥 생략해야 돼요. 그렇죠? 생략해야 되고, 적고 싶다 그러면은 VB OK only. 아셨죠? 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셨죠? 버튼명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거든요. 생략해도 되고요. 적으려면 이제 VB OK only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버튼명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아셨죠? 버튼이 두 개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A는 메시지 박스. 아셨죠?
근데 가로를 해야 돼. 가로. 버튼 두 개일 때는 가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물론 당연히 이 버튼명 앞에다가 이제 그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있잖아요. 예. 그림 오는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다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뭐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셨죠? 근데 그림만 적을 때는 플러스 적어줘야 돼요. 버튼명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창조 똑같아요. 여기 적으시면 돼요. 근데 버튼이 두 개라서 if를 걸어줘야 돼요. if a가 뭐 vb yes 아셨죠? 예 아니면 yes 아셨죠? 아니면은 이렇게 적거나 확인 취소면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vb ok 예,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는 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end if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닫는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닫기가 나왔어요. 닫기는 이렇게 쓰는 거죠. docmd close 그 다음 ac4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폼명을 적어야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 옵션을 적어요. 옵션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저장 여부를 묻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닫는 거. 저장하지 않고 닫는 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저장 여부를 묻는 거는 이제 AC save prompt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저장하고 닫는 거는 AC save yes 이렇게 적으면 되고, 저장 안 하고 닫는 거는 AC save n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이제 대입만 시키시면 돼요. 그죠? 이제 외웠으니 이제 외워졌으니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이제 그죠? 네, 여기다가 네. 일단 메시지 박스가 나오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메시지는 이제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를 적으면 되겠죠. 메시지에다가 폼을 종료, 당연히 보통 띄어쓰기 틀리면 안 되죠. 종료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뭐 그림은 없으니까 생략하면 되고, 버튼명은 이제 버튼 두 개잖아요. VBS no. 예 아니고 yes no거든요. 확인 취소가 OK 캔슬. 그게 거의 90% 90%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표 하시면 안 돼요. 창제봉은 폼 종료죠. 폼 종료. 폼 종료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창제봉이 메시지랑 창제봉은 앞뒤로 다운표해야 되고요. 버튼명은 앞뒤에 다운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예 아니오니까 예스를 해야 됩니다. 확인 취소할 때는 OK를 하셔야 되고, 예 아니올 때는 예스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하고 닫으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docmd close 폼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채용회사 폼이잖아요. 채용회사 옵션과 저장하고 닫으랬으니까 AC save yes를 고르시면 돼요. 예, 요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컨트롤 C에서 4의 문제죠. 3이 되고 4에 가서 파일 열기. 채용회사 폼에 여기에 채용회사죠. 죄송해요. 3을 죄송합니다. 4를 해야죠.
네, 채용회사 포맷했죠. 채용회사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에 닫기 단추겠죠. 네, 이름 확인하고요. 이벤트 가서 클릭하면 온클릭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닥 숨기 누르면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뜹니다. 아셨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었을 때 빨간 줄에 없으면은 맞게 적으신 거야겠죠. 일단 공용상으로. 네. 이제 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Alt키 눌러서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닫기 누르면 나오죠, 그죠? 얘 누르면은 여기다가 AC폼 채용회사 DOC1.close AC폼 있는데 ACCBS 이렇게 적었어. 네, 죄송해요. 앞에 이름 안 적어 빼먹었어요. 이름은 넣으셔야 됩니다. Alt키에서 이름 따로 필요해서 닫게 해주면은 이렇게 닫아지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맞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마저 계속 풀어볼게요.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네.